물권법을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물권적 청구권이죠. 자, 물권적 청구권은 뭐 해년마다요 안 나온 적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 매년 시험에 나오고 있다. 자, 1번 보시면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이죠. 그러면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죠. 물론 점유권도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고 담보 물권은요 주된 권리인 피담보 채권이 존재하는 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은 용익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인데요. 원래 소멸시효는 20년이거든요. 그래서 채권하고 소유권을 빼고 나머지 재산권은 20년이에요. 그런데 전세권의 경우는 최장 존속기간이 10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전세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이런 말은 논리적으로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은 지상권하고요 지역권이에요. 몇 년이다? 20년. 나머지는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도 당연히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고요. 물론 이제 이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데요. 여기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소유권에 대한 침해가 있으면 언제나 발생하는 것이 물권적 청구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물권 중에서는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은 지상권하고 지역권밖에 없지만 실질적으로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것은 물권의 침해로 인해서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물권적 청구권은 사실은 소유권이나 제한물권이나 무조건 다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해야지 정상인데요. 실제적으로 판례가 얘기하는 것은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이건 판례가 정확하게 얘기한 거예요. 아시겠죠? 2번 물권적 청구권은요 상대방의 귀책 사유를 묻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상대방의 귀책 사유를 불문한다. 불문하는 것을 뭐란다?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귀책 사유가 있어야 된다. 있어야 한다. 이걸 뭐란다? 우리는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손해배상 이렇게. 손해배상은 귀책 사유가 있어야 되고 귀책 사유를 불문한 것은 물권적 청구권이고. 알겠죠?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권은 잘잘못을 따진 것이 아니에요. 왜요? 그 물건에 대해서 침해가 있다 이 말이죠. 물 또는 물건으로부터 침해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상대방 사람의 잘잘못은 따지지 않는 것이에요. 재밌는 말이죠. 물권적 방해 배제 청구권의 요건으로 인정된 방해하고요 손해는 구별되죠. 손해는 결과죠. 결과에 대한 점이고 방해는요 현재 진행 중인 것을 얘기하죠. 진행 중인 것을 얘기한다. 만약에 봐요. 누군가가요 내 자전거 위에 지금 올라타 앉아있어. 누군가 앉아있어. 그럼 지금 현재 침해를 하고 있죠. 그럼 그것을 방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방해 제거를 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요 앉았다가 내려왔는데 타이어가 펑크 난 거예요. 그럼 그건 결과죠. 결과에 대해서 뭘 한다? 손해배상이에요. 그래서 방해와 손해는 전혀 다른 말이다. 알죠? 방해는 현재 진행 중, 손해는요 마지막 결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3번 임차인은 임차 목적물에 관한 임대인의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을 말할 수 없다. 대위 행사할 수 없다 그랬는데요. 이것은 차이가 있죠. 자, 이제 임차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봐야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갑이 있고요. 여기 을이 임차인이죠. 그런데 이 임차인은요, 먼저 아직은 이사를 오지 않는 경우 있죠. 아직 점유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만약에 이사를 와서 점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전입신고나 등기를 해가지고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 3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알겠죠? 아직 이사를 오지 않았죠? 이런 경우는 뭐다? 갑의 권리를 임대인의 권리를 어떻게 한다? 대위 행사하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임차 목적물이라는 임대인의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를 어떻게 한다고? 대위 행사할 수 있죠. 만약에 점유하고 있으면 여기서 뭐가 있다? 점유보호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고, 물론 점유를 하는데 이 사람이 대항력이 없다 그러면은 임대인의 권리를 대위 행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등기에서 대항력이 있죠? 등기에서 대항력이 있다 그러면 임차권의 기한 방해 제거, 방해 예방을 청구할 수 있어. 여기는 임차권으로 방해 제거, 방해 예방. 반환 청구권은 임대인에게만 있어요. 알겠죠? 이런 것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 임차인은 임대인의 권리를 뭐 할 수 있다? 대신해서 행사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그냥 임차인 그랬죠? 원래 임차권은 채권이거든요. 채권이니까 임대인의 권리를 대위 행사할 수 있고, 만약에 이 사람이 점유를 했다 그러면 점유보호 청구권은 직접 행사할 수 있고. 아시겠죠? 이렇게 되는 것이. 자, 그 다음에 5번 한번 볼까요? 5번은요 유치권자죠. 유치권은 점유권에 관한 물권 청구. 유치권은 점유하죠. 유치권은 본질이 점유니까 점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 점유보호 청구권이죠. 그럼
그런데 유치권은 뭐는 안 된다? 유치권 자체에 기한, 유치권에 기한,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이 물권적 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것을 여러분 얘기를 해. 그래서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죠. 뭐가 안 돼?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4번이다 이렇게. 자, 52번 부동산 물권 변동이죠. 1번 부동산 물권 변동 후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죠. 그럼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죠. 여기서 등기는 뭐다?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죠. 효력 발생 요건이 효력 전송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갑에서 을 앞으로요. 갑에서 을 앞으로 이렇게 을 앞으로 등기를 해서 소유권이 을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후에 등기가 아무런 원인 없이 불법으로 말소됐어. 그래도 여전히 누가 소유자다? 을이 소유자다. 을의 등기가 불법 말소됐다 하더라도 을의 소유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등기는 효력 전송 요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물권 변동의 효력에는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 여전히 을이 소유자다 이런 말이에요. 2번 등기를 유효하지 않는, 우리가 판결에는 세 가지가 있어. 판결에는 모두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행 판결하고요, 그 다음에 확인 판결하고요, 형성 판결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이행 판결과 확인 판결은 등기를 해야 되고요, 형성 판결은 등기를 한다 안 한다? 등기를 하지 않죠. 그래서 등기를 하지 않는 것은 이행 판결이 아니고 무슨 판결이다? 형성 판결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형성 판결은 공유물 분할 청구권, 형성권에 기한 판결을 형성 판결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3번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조를 위한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죠. 잘 봐. 우리가 가등기에 기해서 뭐를 한다? 본등기를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물권 변동이죠. 물권 변동은 언제부터? 본등기가 행해진 때. 본등기 시부터. 이 말은 본등기가 행해진 때, 이 말은 뭐다? 소급표가 없다 이 말이죠. 소급표가 없다. 그런데 여기요 가등기죠. 순위는요 가등기 시로 그것을 뭐란다? 소급한다 이렇게. 이 두 가지를 잘 알아야 돼. 우리가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하잖아요. 그럼 물권 변동 소유권은 본등기 시부터, 그러니까 소급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순위는 가등기 시부터 소급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위는 뭘 한다? 소급한다 이렇게. 아시겠죠? 4번 매수한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미등기 매수인으로부터 그 토지를 다시 매수한 자. 자, 그럼 이건요 자요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하죠. 그래서 갑이요 을로부터 잔금을 받죠. 잔금을 받으면서 을한테는 뭘 한다? 이렇게 집을 인도하죠. 그래서 을이 점유하고 있죠. 이 사람이 아직 미등기죠. 미등기란 말은 갑이 지금 뭘 가지고 있다? 등기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갑하고 을만 보면 어떻게 하냐? 갑하고 을하고는 계약을 했잖아요. 실질적으로 따지는 거죠. 실질적으로 따지니까요, 원칙적으로요, 이 을은 지금 등기를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매매 계약을 하고 잔금을 주고 물건을 넘겨받았죠. 이 사람은 우리가 말한다? 우리 판례는 사실상 소유다 이런 말을 써.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뭘 가지고 있죠? 등기를 가지고 있죠? 이 사람은 법률상 소유자라고 해. 그 다음에 갑과 을이 계약을 해가지고 을이 물건을 인도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물건은 아직 이 사람이 미등기일지라도 이 물건의 점유는 적법이다 불법이다? 적법이다. 그러니까 갑은 을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을이 이것을 다시 병한테 처분하죠. 그럼 병한테 다시 이것을 인도를 한단 말이죠. 인도. 그러면 이 병이라는 사람은 을의 권리를 그대로 이전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갑은 을에게 반환 청구 못하지만 당연히 병에게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 을은 물건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죠. 우리가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을이요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를 하고 있다? 계속 점유를 계속하고 있죠.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안 한다? 진행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점유를 뭐라 하면 상실한 날로부터 몇 년이다?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고, 을이 병한테 이렇게 처분했죠. 그래서 을이 이것을 처분했다가 처분한 경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안 한다? 진행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처분했다고 해서 진행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 한번 볼까요? 4번 매수한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미등기 매수인. 봐봐, 이 사람이 지금 이 미등기 매수인이 지금 점유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럼 이건 미등기죠. 미등기니까 등기를 청구해야 되겠네.
근데 등기를 청구하는 것은 청구는 채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 걸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네요. 그러면 점유하고 있으니까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고요. 이 토지를 다시 매수한 자는, 다시 매수한 자, 그러면 다시 매수했단 말은 의리병한테 처분했다 이 말이죠. 처분해도 의뢰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매수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최초 매도인에 대해서 직접 자신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는 있다 없다?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갑에서 누가 앞으로? 을 앞으로, 을에서 다시 누가 앞으로? 병 앞으로. 만약에요 병이 갑에게 직접 등기를 청구하려면 뭐를 한다? 중간생략 등기 합의에 대해서 전원에 뭐가 있어야 돼? 합의. 전원에 합의가 있으면 직접 청구할 수는 있다. 합의란 말이 지금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어떻게 청구한다? 병은 갑한테 등기를 청구할 때 을을 뭘 해서? 대위. 을을 대위해서 청구한다. 대위. 이렇게. 자, 5번은요 강제경매로 인해 성립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법률행위에서 양도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봐봐요. 법정지상권이죠. 이 법정지상권을 뭐를 하기 위해서? 취득할 때는 등기를 한다 안 한다? 등기가 없죠. 이것을 뭐 하기 위해서? 처분하기 위해서는 뭐 한다? 등기 후에 처분해야 등기 후에. 그러니까 법정지상권을 양도한다는 말은 양도 넘긴다 이 말이죠. 다른 말로 뭘 한다? 처분한다 이 말이죠. 처분하기 위해서 먼저 자기 앞으로 뭐를 해야 돼? 등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전 등기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취득. 우리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때는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하죠. 187조 등기를 하지 않지만 이것을 뭐를 하기 위해서? 처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등기가 필요하다 이런 말. 등기. 됐죠 지금? 별것도 아니죠?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민법이니까요. 알겠죠? 자, 정답 몇 번이죠? 2번이요? 자, 53번은요? 등기의 추정력이죠? 1번 사망자 명의로 신청하여 이루어진 이전 등기죠. 잘 봐봐. 여러분요. 이전 등기는요. 이전 등기란 말이 나오면 딱 두 가지. 첫 번째, 등기 절차. 등기 절차가 뭐지 않다? 적법하지 않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 빼고는, 이외에는 이것 두 가지 빼고는 모두 다 뭐가 있어? 추정력이 있어. 추정력. 원래는 추정력이 있어. 그런데 어느 것이 안 되냐? 두 가지가 안 돼. 사자 명의하고 허무인. 사자 명의하고 허무인 명의도 추정력이 없어. 사자는 뭐죠? 죽은 사람이 등기할 수는 없잖아요. 허무인, 가공의 인물로 등기된 허무인. 아니면 이 주상이 없는 사람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도 추정력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첫 번째는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왜? 이전 등기 하려면 계약서가 있고 등기 절차를 밟아야 되죠. 그래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거나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추정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사망자 명의로 신청하여 이루어진 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정력이 있다 없다? 없다. 사자 명의, 허무인 명의 추정력이 없다 이 말이죠. 어느 경우는 추정력이 있죠? 상속인에 의한 등기는 추정력이 있죠. 상속인 어느 경우죠? 여기 보면 이 갑이라는 사람이요, 갑이요 사망을 했어. 그러면 을이 뭐를 한다? 을이 상속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상속을 하고 나서 을이 이걸 다시 병한테 팔아. 병하고 매매를 해. 매매를 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사망했으니까 먼저 무슨 등기 하죠? 상속 등기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무슨 등기 한다? 매매니까 이전 등기를 해야 되겠죠. 갑에서 을 앞으로 상속 등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전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사망한 후에 이 을이라는 상속인이요 사망자 명의에서 직접 갑 앞 병 앞으로 등기할 수도 있어. 이때는요 이 사람이요 상속인이라고 하는 사실, 이거 지금 상속에 의한 등기라는 사실을 증명을 해서 서류를 제출하면 돼. 제출하게 되면요 바로 그냥 갑에서 병으로 바로 등기가 이전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것을 뭐라 한다? 특별한 사정이라고 그래요. 이러한 사정이 없는 한 죽은 사람이 등기할 수는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사자 명의 등기는 원칙적으로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요 기억은요 인정되지 않는다 맞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지금 박스를 보면서 이제 기억이 들어가지 않은 건 다 틀렸죠. 그럼 1번하고 2번에서만 정답을 골라야 돼. 옳은 것을 고르죠. 맞아. 그러니까. 자, 이런 매매죠. 매매는요 여기 무슨 등기죠? 이전 등기죠. 봐봐. 내가 지금 이전 등기 뭐라고 그랬어?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이것 빼고는 다 추정력이 있다고 그랬죠? 사자 명의, 허무 명의 이거다고. 그러면 여기 봐봐. 지금 여기 딱 봤을 때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그런 말이 지금 있어 없어요? 여기 없죠? 그러면 대리권의 존재는 무조건 추정이래. 무조건 추정된다. 알겠죠? 대리인에 의해서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 나는요 대리인한테 계약을 등기를 넘겨받았다고 그래요. 그럼 대리권의 존재가 추정이 되는 거예요. 이걸 무슨 등기다? 이전 등기의 추정력이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추정력 할 때 얘기했죠. 보존 등기란 말이 나오면 보존 등기, 갑이 신축을 했는데 을 앞으로 보존 등기가 돼 있다. 갑이 사정을 받았는데 을 앞으로 보존 등기가 돼 있다 이 말이죠. 을의 보존 등기는 추정력이 없다. 알겠죠? 을 앞으로 보존 등기가 되어 있는데 갑이 양도 사실을 부인한다. 추정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이전 등기는요, 이전은 등기 절차를 밟아서 등기를 넘겨야 되죠. 그럼 계약서가 있어야 되죠. 등기 절차를 밟아야 되죠. 그래서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거나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거나 추정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대리권은 등기 절차하고 계약서하고 관계가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 이전 등기란 말이 나오면 이 두 가지를 항상 조심하라고. 알겠죠? 이것 빼고는 나 추정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3번은요 근저당권 설정 등기. 그래서 여러분요 대리권자가 추정된다. 그래서 여러분요 기억하고 니은은 무조건 맞아. 기억하고 니은, 기억하고 니은이 있어야 돼. 알겠죠? 그 외에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겠죠? 자, 그럼요 여러분요 이게 이제 3번은요 봐봐요. 일단 여러분 3번이 이제 처음으로 나오는 우리 시험에 나왔던 판례거든요. 그 판례인데요. 이걸 딱 보면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행해지면 근저당권은 종된 권리죠. 피의담보 채권은 주된 권리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근저당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채권의 존재가 추정이 돼. 여기까지 맞아. 여기까지 맞고. 자, 근저당권은 물권행위고 피의담보 채권은 채권행위이기 때문에요 별도의 채권행위를 성립시키는 행위가 있어야 돼. 그걸 우리가 뭐다? 기본계약이 있어야 돼. 알겠죠? 그래서 피의담보 채권을 성립시키는 기본계약의 존재도 추정되다 틀렸어요. 그것은 추정되잖아요. 그것은 별개인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별개로 피의담보 채권을 성립시키는 기본계약이 있어야 돼. 별개로 기본계약이 있어야 된다고. 알겠죠? 자, 니은은요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 명의자가 전 소유자로부터 여기 봐봐. 보존 등기죠? 전 소유자로부터 양수했다고 주장해. 양수. 아까 얘기했죠? 그런데 전 소유자는 그것을 부인하면은 추정력이 있다 없다? 없다. 추정력은 깨어진다. 깨어지지 않는다. 틀어서 깨어진다.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약간 어려울 수 있는 게 디귿이야. 왜냐하면 우리가 근저당권이 있으면 피의담보 채권의 존재도 추정돼. 여기까지 맞아. 알겠죠? 그런데 우리가 피의담보 채권은 채권행위고 근저당권 설정은 물권행위란 말이죠. 서로가 별개의 행위이기 때문에요 피의담보 채권을 성립시키는 기본계약이 별도로 따로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근저당권이 있다고 해서 기본계약이 당연히 추정된다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그것은 별개의 것이다. 이렇게. 정답 몇 번이죠? 1번. 이렇게. 자, 54번요 간접점유라고 되어 있죠? 자, 1번 보시면 주택임대보호법상 대항 요건이 인도는 임차인이 주택의 간접 점유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인정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우리가 대항 요건에서 인도는요 직접 점유뿐만 아니라 무슨 점유? 간접 점유도 전부 다 포함이 된다. 2번 점유 취득시효의 기초인 점유. 우리가 점유 취득시하면 20년간 점유해야죠. 소유의 의사로. 이때는 간접 점유도 포함을 해. 그 다음에 직접 점유자가 점유를 임의로, 여기 봐봐, 임의로 양도했다. 임의로. 직접 점유자가 이렇게 돼 있죠. 그럼 간접 점유는 어떻게 하냐? 이 간접은요 직접 점유자를 표준으로 해. 이것을 표준으로 판단을 해. 표준으로 해서 판단을 해. 그러니까 직접 점유자가 임의로 양도했다는 말은 침탈당한 것이 아니죠. 침탈은 절도나 강도당한 것이에요. 여기는 임의로 양도했다잖아. 그러니까 침탈당한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당연히 간접 점유도 침탈당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점유 이전이 간접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간접 점유가 침탈된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간접 점유의 침탈 여부는 누구를 표준으로 판단한다? 직접 점유자를 표준으로 판단을 해. 알겠죠? 간접 점유는. 그런데 직접 점유자가 침탈이 아니죠? 그래서 간접 점유도 침탈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4번은요 간접 점유자에게는 점유보호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틀렸죠? 이건 간접 점유자죠. 이때 간접이라는 것은 뭐다? 점유는 하지 않죠? 점유는 하지 않으니까 뭐는 없다? 자력구제권. 자력구제권은 없잖아요. 간접 점유는요. 그런데 점유자란 말은 점유권이 있죠?
점유권이 있으면 점유보호 청구권이 있다. 인정되지 않는다. 틀렸죠. 그래서 우리가요, 점유 보조자는 점유는 하나, 점유권이 없죠. 그러니까 점유 보조자는 자력 구제권은 있으나 뭐가 없다? 점유보호 청구권이 없고, 간접 점유는요 점유하지 않죠. 그러니까 자력 구제권은 없죠. 그런데 뭐는 있다? 점유보호 청구권은 있다. 이렇게 아시겠죠? 왜? 간접 점유자도 뭐가 있으니까? 점유권이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5번 한번 볼까요? 점유 매개관계죠. 그럼 점유 매개관계가 뭐예요? 점유 매개관계가 뭐예요? 발생이든 법률행위가 무효이더라도 간접 점유는 인정될 수 있다. 점유 매개관계가 무효인데 간접 점유가 인정되나요? 여기요, 점유 매개관계가 뭐냐? 갑하고 을하고 있죠. 이 갑하고 을하고 임대차죠. 이 임대차를 뭐란다? 이 임대차가 있으면 이 사람은 뭐죠? 임차인으로서 직접 점유하죠. 이 사람은 임대인으로서 무슨 점유한다? 간접 점유죠. 직접과 간접을 연결하는 끈이 임대차죠. 이것을 뭐란다? 점유 매개 관계다. 이렇게 얘기해. 점유 매개 관계. 이 사람을 뭐란다? 이 사람을 점유 매개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점유 매개자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이 임대차를 우리는 점유 매개 관계라고 한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봐봐. 점유 매개 관계, 즉 임대차 계약이 무효가 되면 간접 점유가 인정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요, 갑하고 을하고 임대차 계약이 무효야. 무효인데 을이 여전히 이 집에서 지금 잠을 자고 있어. 그러면 누가 지금 점유하고 있다? 을이 점유하고 있죠? 을을 직접 점유. 을을 통해서 갑은 무슨 점유? 간접 점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접 점유는 점유 매개 관계가 무효이더라도 간접 점유는 인정될 수가 있다 없다? 있고, 지금 이번에요 다른 자격 시험에 뭐가 나왔냐? 여기 나서 간접 점유 인정은 여러분 국가 있죠? 국가 행위라든가 국가 행위라든가 법률의 규정,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도 인정될 수가 있다. 이렇게. 그래서 법률 규정이나 국가적 행위에 의해서도. 여기서 국가 행위가 뭐죠? 도로 관리. 그래서 우리가요, 도로가요, 서울시에서 도로를 관리해야 되는데 그것을 관악구청장한테 관리를 위임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국가의 행위에 의해서도, 행정행위에 의해서도 간접 점유가 성립할 수 있다. 반드시 이렇게 임대차 계약이나 전세 계약과 같은 법률 행위에 의해서만 간접 점유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고, 이해되셨나요? 알았죠? 이런 국가 행위라든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최근에 나온 기출 지문이에요. 아시겠죠? 자, 정답 몇 번이에요? 4번 이렇게. 그 다음에 55번은요 점유 취득시라고 되어 있죠. 1번 부동산에 대한 악의의 무단 점유는 그랬죠. 이러면 악의의 무단 점유가요 타인 소유임을 알면서 점유하는 거죠. 알면서. 그래서 악의의 무단 점유는 무조건 무슨 점유다? 타주 점유죠. 그럼 타주 점유는 점유 취득시효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점유 취득시효 있잖아요. 자주 점유 추정된다. 틀렸죠. 그래서 악의의 무단 점유는 타주 점유예요. 올해 그러면 기본적으로 타주 점유 4가지를 해야 되죠. 뭐가 있어? 악의의 무단 점유 또 하나가 있고, 또 두 번째는 명의 수탁자, 명의 수탁자의 점유, 수탁자의 점유가 있고, 세 번째는 분묘 기지가 있고, 네 번째는요 공유자, 공유자의 전부 점유. 공유자가요 전부를 점유한다. 그럼 공유란 말은 지분으로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인데, 전부를 점유하면 어떻게 돼요? 자신의 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무슨 점이다? 타주 점이다. 이런 말이죠. 2번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공용 부분이 뭐예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죠. 우리가 그러면 취득시효가 되려면 뭐를 해야 돼요? 점유를 하고,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돼요. 등기. 그런데 이 공용 부분이죠.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는 별도 등기한다 안 한다? 별도로 등기해야 안 해요? 별도로 등기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취득시효가 되려면 점유하고 등기를 해야 되는데, 공용 부분은 별도로 등기하잖아요. 그러면요 30평 아파트다. 그럼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가 5평이죠. 이 5평을 합해서 30평 아파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5평에 대해서는 별도로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알겠죠? 그래서 취득시효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특히 그러면요 여기서 공용 부분은 또 중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 있어. 공용 부분. 이 공용 부분은요, 공용 부분은 전유 부분과 아파트 101호죠. 전유 부분과 분리 양도가 안 돼. 분리 처분이 안 돼. 전유가 따로따로 처분 안 돼. 알겠죠? 그 다음에 별도로 등기한다 안 한다? 등기를 안 해. 만약에 공용 부분을 별도로 등기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30평이 아니고 35평이 돼버려. 이것은요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취득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취득시효의 대상이 아니에요. 만약에 공용 부분을 불법으로 점유하죠. 불법 점유. 불법으로 점유하면은 그래서 이것을 뭐란다? 부당 이득 반환을 해야 돼. 부당 이득 반환. 가장 기본적인 것을 지금 얘기하고요. 공용 부분은 뭐가 안 돼요? 분할 청구가 안 돼. 분할. 공유물 분할 청구가 안 돼. 청구. 그래서 이 5가지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요 불법 점유는 부당 이득 반환을 해야 돼. 이런 보면 그 상가 건물 가서 보면요 맨 안쪽에 있는 상가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거기다요 쌀포대 같은 거 싸놨죠. 그런데 그 복도 있잖아요. 그 부분은 아무리 저 끝에 있어도 그건 자기 혼자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상가 건물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쓸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자기 혼자만 사용하고 있죠. 자기 혼자만 사용하니까 돈 내야죠. 알죠?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아직 이거 시험에 안 났어. 아직 부당이득 반환이고, 그 다음에 분할 청구한대. 분할 청구. 경계표 담 국어와 더불어서 우리 민법상 분할 청구가 안 되는 건 그것을 공용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공용 부분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이것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요 점유취득시효죠. 우리가 등기부 취득시효는 일필의 토지 일부, 여기는 등기부 취득시효. 등기부 취득시효는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돼. 등기부 취득시효는 안 돼. 여러분요 이따 쉬는 시간에 하식 3명 줄까요? 하식 300씩 한 명씩 줘? 자요 점유취득시효는 점유는요 토지의 일부도 점유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점유취득시효는 가능해. 나중에 뭐를 한다? 분할을 해야지. 분할. 알겠죠? 그래서 점유취득시효는 인정 여지가 없다. 틀렸죠? 등기부 취득시효는 안 되는데 점유취득시효는 인정이 돼요. 다음에 4번 아직 등기하지 않는 시효 완성자는 그 완성 전에 이미 설정되어 있는 가등기에 기하여, 그렇게 되죠? 기하여 완성 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와 본등기를 마친 자에 대해서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가? 그러면 이건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어 없어? 자 이게 지금 여러분 뭐냐면, 자 이거 한번 봐봐. 여기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틀린 거예요? 주장할 수 없어요? 여기 봐. 여기 이 말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요 여기 등기죠. 등기가 있고 여기가 갑이죠. 여기가 점유가요 이렇게 을이죠. 을인데 을이요 20년을 점유했어. 20년을 점유했는데 등기가 여기서 병으로 넘어가죠. 넘어가면 어떻게 돼? 이 사람은 20년이 지나서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는 채권만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병은요 등기를 넘겨받으면 이 사람은 소유권이라고 하는 물권을 가지고 있죠. 이 물권과 채권이 부딪히면 누가 우선해요? 물권이 우선하죠. 그래서 을은 병에게 자기 앞으로 등기해달라고 주장을 못해. 다른 말로 뭐를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요 언제 등기했냐? 이 을이 20년이 되기 전에 여기에서 병이 뭘 했다가 가등기를 했다가 이 사람이 20년이 되고 나서 여기에서 본등기를 했다 이 말이죠. 20년이 되고 나서 본등기. 그러면 을은 병한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가? 대항할 수 있는가? 이 말이에요.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없느냐? 우리는 20년이 지나서 소유권이 이전되면은 물권자한테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이니까, 비록 이 본등기를 하기 위해서 그 가등기가 비록 여기에 설정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20년이 지나고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했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새로운 물권에 취득한 거죠. 우리가요 아까 했었잖아요.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하게 되면 순위는 가등기 시로 소급하지만 물권 변동은 언제부터다? 본등기 시부터다. 그러니까 본등기 시부터 물권 변동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병이 본등기를 할 때부터 소유자가 되고, 그러면 을은 병한테 대항하지 못하고 다시 몇 년이 흘러야 된다? 다시 20년이 흘러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5번요 부동산에 대한 압류나 감류. 우리가 이제 점유취득시효를 중단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점유취득시효를 중단시키라는데 이 압류나 감류는 뭐냐? 특히 가압류요. 이 가압류라는 것은 채권에 대해서 가압류하는 것이거든요. 채권. 알겠죠? 우리가 여기 점유취득시효를 중단하는 것은 점유에 관한 것을 중단시킨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압류나 가압류는 점유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뭐에 대해서? 채권에 대해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압류, 가압류란 말이죠. 그래서 저것은 소멸시효를 점유취득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없다. 만약에 점유취득시효가 중단되면 어떻게 되죠? 다시 몇 년이 흘러야 되죠? 다시 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야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55번 정답 몇 번이죠?
몇 번? 2번이에요. 자, 56번은요. 등기 청구권. 1번. 점유취득쇼의 완성으로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해서 갖는 등기 청구권은 통상의 채권 양도 법리에 따라서 양도할 수 있다. 그럼 이게 지금 뭐하고 지금 비교하라는 거예요? 중간 생략 등기. 알겠죠? 자, 그럼 봐봐요. 갑이 있고 을하고 매매하죠? 을하고 이렇게 병하고 매매하죠? 그런데 을이요, 갑이 가지고 있는 등기 청구권을 병에게 양도하면서 갑한테 뭐래요? 나한테 등기하지 말고 나는 중간 생략 등기 생략이죠? 이 병한테 등기해 주라 이 말이죠. 알겠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을이 갑에게 가지고 있는 등기 청구권, 이 등기 청구권을 뭐란다? 채권이죠? 이 등기 청구권을 양도를 해야 되잖아요. 양도. 누구한테? 병한테. 그럼 병 나가서 등기 받아 이래야 되잖아요. 이 등기 청구권을 중간 생략 등기해서 등기 청구권을 양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을이 갑에게 뭐란다? 갑에게 통지를 해. 뭐라고요? 내가 너한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병한테 넘겼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갑 너 병한테 등기 좀 해줄래? 이렇게요. 그러면 갑이 여기에 대해서 을에 대해서 을에게 뭐를 해야 돼요? 을에게 승낙을 해야 돼. 이렇게 승낙을 해야 병이 갑에게 직접 등기를 청구해요. 알겠죠? 이것을 등기 뭐죠? 중간 생략 등기에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효가 완성됐다고 되어 있죠. 점유 취득 시효가 완성됐다고 되어 있죠. 이 시효가 완성되면 어떻게 되냐?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등기죠. 등기가 갑으로 되어 있고요. 점유죠. 점유가 을로 되어 있다. 여기서 몇 년이다? 20년이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을은 갑한테요, 등기를 청구할 뭐가 있다? 권리만 있고요. 갑은 등기를 해줄 뭐만 있어? 의무만 있다 이 말이죠. 이 차이가 뭐냐? 여기하고 완전히 다른 말이죠. 여기서는 왜 통지 플러스 승낙이 있어야 되냐? 지금부터 그걸 설명을 해. 왜 을이 갑한테 통지하고 갑의 승낙이 별도로 있어야 되는가? 여기서는 봐봐요. 갑은 등기를 해줄 뭐가 있어? 의무. 동시에 대금을 받을 뭐가 있어? 권리가 동시에 있죠. 이 을은 등기를 해줄 뭐가 있어? 의무. 대금을 받을 등기를 받을 뭐가 있어? 권리. 그다음에 대금을 지급할 뭐가 있어? 의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갑하고 을하고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 서로가 서로한테 권리와 의무가 있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한테. 그러니까 이때는요, 을이 갑에게 가지고 있는 권리인 경우는 통지만 하면 되고, 이 권리에 대해서 또 자기는 을은 또 의무가 있잖아요. 의무. 그러니까 의무니까 갑의 승낙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요, 을의 갑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등기 청구권을 병에게 양도하면서 통지하고 갑의 승낙이 있어야 돼. 그런데 여기요, 점유취득시에서는 이 을은 오로지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만 있고 갑은 오로지 의무만 있다 이 말이죠. 을은 온전히 권리만 있고 을은 온전히 의무만 있다 이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봐봐. 서로가 권리하고 의무가 서로가 있을 때는 권리는 통지하고 의무가 있으면 승낙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여기는 한 사람은 권리만 있고 한 사람은 의무만 있으니까 이 권리만 있는 사람이 통지를 하거나 의무가 있는 사람의 승낙이 있거나 둘 중에 하나 또는 둘 중 하나만 있으면 돼. 그것을 일반적인 채권 양도의 법리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채권을 양도할 때는 통지를 하거나 승낙이 있으면 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여기서요, 우리가 점유취득시효의 경우는 시효 완성자는 등기 청구권이 하는 채권이 있고, 알겠죠? 그 다음에 등기부상 권리자는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의무자의 뭐가 있거나 승낙이나 또는 권리자의 통지가 있거나 둘 중 하나.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는요, 둘 다 있어요. 둘 다. 통지하고 승낙이. 알겠죠? 그래서 점유취득시효에서는 뭐만 있으면 된다? 통지 또는 승낙. 그래서 여기요, 통지 또는 승낙 이렇게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된다. 하나만. 근데 여기는 중간생각 등기는 반드시 통지와 승낙, 이 차이가 있다. 자, 이번요, 부동산을 매수하여 인도받아 사용수익. 인도받아 사용수익이죠. 여러분, 인도받아 사용수익이라는 것은 점유계속이란 말이죠. 우리가 점유계속은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안 한다?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안 한다? 진행하지 않고 점유를 상실하면 상실한 날부터 몇 년이다? 10년이다. 상실하면 10년 이렇게. 3번,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서 갖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여기 잘 봐. 우리가 여러분요, 물권적 청구권이냐 채권적 청구권이냐 보려면 현재 물권자가 청구하죠. 현재 물권자가 청구하면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그런데 이런 봐봐. 이건 부동산 매수인은 현재 소유자도 아니다. 이 사람은 현재 소유자도 아니다. 현재 소유자가 아니죠. 뭐를 해야 소유자가 돼? 등기를 해야 소유자가 되죠.
현재 소유자가 아니니까 물권이 아니죠. 물권이 아니면 뭐라는 거예요? 채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4번요. 가등기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됐다. 자, 이른바 이것이 채권적인지 물권적인지 원래 아주 간단해. 이건 등기부로 봐야 돼. 등기부. 자, 1번 이렇게 갑이죠. 갑이고 2번요. 2번 을한테요. 을한테 가등기를 했어. 가등기 언제요? 2000년 1월 1일 날. 2000년 1월 1일 날. 그럼 이 사람은 가등기에서 번등기를 언제까지 해야죠? 번등기를 10년 안에 해야 되니까 2010년 1월 1일까지 번등기를 해야지. 10년 안에 해야 되니까. 근데 10년이 지나버린 거예요. 근데 이 갑이요, 이것을요 3번 병한테 팔았어. 얘는 2월 1일, 얘는 3월 1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을이 이제 10년이 다 지나서 번등기를 해야 되는데 번등기를 안 한 거예요. 번등기를 안 하면 더 이상 가등기에서 번등기를 못해. 그러면요, 현재 소유자가 누구다? 갑이다, 병이다? 갑이다, 병이다. 현재 소유자는 당연히 지금 갑에서 병이 갑한테 샀잖아요. 병이 소유자죠. 알죠? 그래서 병이요, 뭘 할 수 있다? 말소를 청구한다. 이때 병은 누구라고? 소유자. 그래서 소유권에게서 말소를 청구해. 소유권에게서 말소를 청구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소유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소유권에게서 말소 청구. 그래서 이것을 채권적이다, 물권적이다? 물권적이다. 그래서 채권적이다, 틀렸죠. 5번요. 여러분, 등기 청구권하고 등기 신청권하고 차이가 뭐예요? 여러분, 오늘 보니까 공시법 보니까 등기법을 엄청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알겠죠? 등기 청구권하고 등기 신청권은 어때요? 뭐가 차이가 있어요? 등기 청구권하고 등기 신청권하고 차이가 뭐냐고. 등기 청구로 누구한테 하는 거죠? 등기소에다 하는 거예요? 갑이 을한테 하는 거예요? 을이 갑한테 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계약을 했죠? 그럼 이 을이 뭐죠? 권리자죠? 등기 청구할 권리자. 갑은 등기를 해줄 의무자죠. 의무자. 여기 등기소가 있죠? 등기소 이렇게. 등기소에다가요 이렇게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럼 이러면 어떻게 돼? 권리자가 의무자한테 하는 걸 뭐라고 한다? 권리자가 의무자한테.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뭐를 해달라고 그래? 등기 청구권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요, 상향 평준화가 되면 참 좋은데, 알겠죠? 하향 평준화가 되면 이거 골치 아프단 말이죠. 알겠죠? 우리가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요, 아무리 이렇게 뭐죠? 토요일날 오후에, 나른한 오후에는 그래서 대답을 많이 해야 돼. 내가 틀리고 맞고가 중요하지 않잖아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지 졸리잖아요. 우리 사장님 지금요, 눈동자가 지금 움직이잖아. 아예. 내가 아무리 움직여도 눈동자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눈동자가 전혀 움직이잖아. 처음에는 아침에 오면 눈이 막 바짝바짝하고 뭐 하나 뭐 있나 이렇게 보는데 이제는 뭐 이판 사판이야. 알겠죠? 그냥 누가 뭘 보든 말든 관심없어.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을 많이 해야 돼. 말을. 여러분 뒤에서 틀린 대답 하면 좀 골치 아프죠. 그러니까 그런 대답을 보면서 나는 지금 어떤 건데 이런 거를 해야죠. 그래야지 공부가 돼. 뒤에서 틀린 대답 했을 때 그 쾌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뒤에서 틀려서 나는 맞았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는 틀렸는데 뒤에서 맞았어. 쪽팔리면 이루화 또 헤아릴 수가 없어. 그렇게 하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해야지 졸리지 않죠. 앉아있으면 졸리게 돼 있어요. 알겠죠? 자, 권리자가 의무자한테 청구권이라고 그래. 의무자가 권리자를 뭐라 한다? 등기 인수 청구권이라고 그래. 이 등기 인수 청구권은 보통 소송을 하는데 이 두 개를 묶어서 그냥 등기 청구권이에요. 알죠? 지금 1대1의 관계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등기 소유다 하는 거 뭐냐? 등기 신청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다? 이것은 절차법상의 권리이고 절차법상 이것은 공법상의 권리이고 이건 이 두 가지는 지금요 1대1의 관계죠. 실체법상의 권리이고 그 다음에 뭐다? 이것은 사법상의 권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신청권하고 청구권은 전혀 다른 것이죠. 만약 여기를 청구다 그러면 골치 아파. 여기를 청구해보면 국가는요, 나는 청구니까 권리자고 국가는 뭐가 돼? 의무자가 되는 거죠. 골치 아픈 거라고. 알겠죠? 그냥 청구란 말을 함부로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신청이다. 신청을 하면 어떻게 한다? 저쪽에서 접수하고 잘 검토해서 거기에 해당하면, 타당하면 해주고 타당하지 않으면 안 해줘도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청구권이 돼버리면 권리잖아요. 자기는 무조건 해줘야죠. 그걸 의무가, 왜? 내가 권리가 있으면 상대방은 뭐가 있으니까? 의무가 있으니까. 그래서 청구권하고 신청권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동일한 내용이다, 땡, 틀렸다, 이 말이죠. 그럼 정답 몇 번이죠? 몇 번?
1번이에요? 1번. 자, 57번 부합이죠. 이러면요, 부동산 간에도 부합이 인정될 수 있다. 우리 판례는 뭐라고 했냐면 원래 다수에게는 부동산에는 동산만 부합된다고 했는데요, 우리는 부동산에도 부동산이 부합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뭐가 나오죠? 여러분 중축이 나오죠? 중축. 여러분 중축부분이 나오죠? 여러분 중축. 여러분 중축부분은 판례가 뭐라 했다? 원칙적으로 뭐가 없다? 독립성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독립성이 없다고 하는 것은 뭐다? 그것은 구성 부분이다 이 말이고, 구성 부분이라는 것은 물건의 뭐가 된다? 일부, 부동산의 일부가 된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부합이다. 이렇게 부합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중축이다, 독립성이 없다, 구성 부분이다, 물건의 일부이다. 이것은 뭐다? 부합이다. 이렇게 됐죠 지금? 그래서 부동산 간에도 판례가 부합이 인정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부동산에 부합된 동산의 가격이 부동산의 가격을 초과한다 이러면요, 우리 봐봐, 부합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부합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가격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뭘 가지고 따진다? 독립성이 있느냐, 구성 부분이냐, 물건의 일부냐, 이걸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부동산에 부합된 동산이라고 했죠. 부동산에 부합된 동산. 그러면 동산이 부동산에 부합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동산은 부동산에 뭐라는 거예요? 일부라는 거죠. 일부. 그러면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기속한다. 이렇게 가격을 가지고 따져 안 따져? 안 따진다. 가격이 아무리 비싸다 할지라도 동산이 부동산에 부합되면 그 동산에 관한 소유권은 누구에게 귀속된다? 부동산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이런 말이죠. 너무 말이 빠른가요? 영 빨라? 조금? 뭐 공부 다 됐어? 안 빠르다잖아요. 자, 부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자. 이러면요, 부합이 되면 봐봐, 동산이 부동산에 부합되면 동산의 소유자는 소유권을 상실하겠죠. 그럼 이 사람요, 부동산의 소유자는 갑자기 뭐가 하나 생겼으니까 이익인데 그 소유권을 잃은 사람은 손이잖아요. 그 사람은 돈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되죠. 그것을 뭐란다? 여기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봐봐요, 우리가 부합, 즉 첨부의 경우는 첨부의 경우는 두 가지가 강행 규정이고요. 자, 두 가지가요 이미 규정이 돼요. 두 가지가 강행 규정, 두 가지가 이미 규정이다 이렇게. 그러면 그 강행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알겠죠? 강행 규정은 뭐냐면 제3자 보호, 제3자의 권리 보호, 제3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 제3자 권리 보호. 자, 두 번째는요, 강행 규정은 분리 복구 금지, 분리 복구를 금지하는 것, 분리 복구 금지, 이것은 강행 규정이고요. 자, 임의 규정 두 가지요. 손실보상, 여기 나왔죠 지금 손실보상, 손실보상에 관한 것, 그 다음에 소유권의 기속 여부, 소유권의 귀속 여부, 이렇게 누구를 소유자로 할 것인가. 즉 보면 여기요, 동산이 부동산에 부합이 됐다 할지라도 이것을 소유자를 누구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은 임의 규정이니까 그 사람들이 달리 정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원래는 부동산 소유자한테 동산이 기속하긴 하지만 동산의 소유자한테 소유권을 줄 수도 있어 없어? 있잖아요. 알겠죠? 그것은 임의 규정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첨부에는 부합, 혼화, 가공, 이 세 가지를 첨부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두 가지는 임의 규정, 두 가지는 강행 규정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돈에 관한 건 손실보상, 그 다음에 뭐냐면 소유자로 누구로 할 것인가, 소유권의 귀속, 이것은 임의 규정에 속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3자의 권리보호, 그 다음에 분리복구 금지라는 것은 이런 벽에다가 페인트를 발랐어. 페인트 떼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페인트가 벽에 페인트가 발라져 있죠? 칠해져 있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그것을 부합이라고 하고 때릴 수 없다. 그래서 분리복구를 금지한다 이란 말이에요. 알겠죠? 그건 무슨 규정이다? 강행 규정이다 이렇게.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4번은요, 토지 소유자와 사용대차. 이런 봐봐, 여기 자요, 우리가 이제 무단으로 경작을 하는 경우가 있고 무단으로 식목, 나무를 심는 경우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럼 무단으로 경작을 하면 누구의 소유이다? 경작자 소유. 경작자 소유란 말은 뭐죠? 토지에 부합을 한다 안 한다? 토지에 부합한다 안 한다? 자, 식목, 나무를 심으면요, 나무 심으면 누구의 소유이다? 토지 소유자. 토지 소유자의 소유에 속하죠? 소유에 속한다.
이거는 토지에 부합한다 안 한다? 토지에 부합한다 안 한다? 이 말을 이해를 못하면 안 되죠. 여기요, 무단으로 경작하면 경작자 소유란 말은 땅 주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땅 주인 것이 아니라는 것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부합을 하면 그 부합물은 누구 것이다? 부합된 피부합물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니까요. 여기요, 나무는 토지에 부합해버려. 토지에 부합한다는 말은 그 나무의 소유자는 누구다? 땅 주인이. 그래서 토지 소유자의 소유다 이 말이죠. 그것은 나무는 토지에 부합된다고 얘기하고, 농작물은요 경작자 것이다. 그 말은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되지 않는다. 부합되지 않는다는 말은 토지하고는 별개로 독립성이다. 그래서 여기요, 부합이 된다는 것은 농작물은 뭐가 있다? 독립성이 있다. 독립성, 따로 사고 팔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 여기서 사용대차 계약이라고 돼 있죠. 이 사용대차 계약을 말한다 정당한 권원이라고 얘기해. 정당한 권원. 이 정당한 권원에 의해서 나무를 심었죠. 나무를 심었죠. 사용대차에서. 사용대차는 유상이다 무상이다? 무상이라 했죠. 자, 무상계약 두 가지 시작. 증여하고 사용대차. 증여하고 사용대차. 자, 유상계약 기본적으로 세 가지. 뭐 매매, 교환, 임대차. 우리 시험범위. 자, 사용대차 두 가지. 뭐 증여, 사용대차. 무상계약 뭐 증여, 사용대차. 알겠죠? 그러니까 사용대차는 무상인데 이 사용대차에 의해서 타인의 토지에다가 나무를 심었다 이 말이죠. 그럼 그 나무는 무단으로 신고한 것이 아니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거죠. 그래야 그 나무는 누구 것이다? 사용차주. 사용차주가 뭐죠? 그래서 땅을 빌린 사람, 무상으로 빌린 사람, 그 사람의 소유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다? 이것은 토지에 부합한다 안 한다?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 말을 이해를 해야 돼. 토지에 부합되지 않는다. 아시겠죠? 5번요.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시멘트죠. 자, 그럼 잘 봐. 여기 매도인 누구냐? 갑이에요. 갑에게 소유권이 유보됐다는 것은 갑의 것이라는 거예요. 갑 소유. 소유권이 유보됐다? 갑 것이라는, 갑 소유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시멘트를요, 매수인 을이요 그걸 샀어. 근데 갑이 뭐라냐? 너 잔금 주면 너 것이고 잔금 주기 전까지는 내 거야 이랬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 갑의 것이죠. 그것을요 제3자 소유 병이에요. 이 사람의 건물을 건축했어. 그러니까요, 갑이라는 사람의 시멘트를 건축업자, 을이 건축업자예요. 매수인이 건축업자가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내가 집을 지어달라고 했죠. 내가 병이. 그러니까 내 집을 지어준 거예요. 빌딩을 지었다 이 말이죠 지금. 알겠죠? 제3자가 매도인의 소유권 유보에 대해서 악이다. 제3자 병이요 이 시멘트는 갑의 것이 항상 알아. 그러면 갑의 시멘트를 갖다가 우리 집을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 시멘트 값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야 되죠. 시멘트 값 내야 되죠. 그래서 악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멘트는 건물에 부합되지 않는다. 선의하고 악이하고 관계없다고. 시멘트 뭐죠? 부합은 뭐가 부합이다? 부합이란 말이 뭐예요? 부합은 독립성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따진다고. 그러면 시멘트 봐봐. 시멘트하고 모래하고 섞어가지고 지금 건물이 다 지어졌어. 이거 시멘트 뗄 수 있어 없어? 없죠. 시멘트는 무조건 건물에 뭐가 된다? 부합이 되는 거예요. 대신 그러면 갑은 소유권을 잃게 됐죠. 잃게 됐으니까 갑은 그 병한테 시멘트 값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되죠. 알겠죠? 그래서 이것은 시멘트는 건물에 부합하고, 그 다음에 매도인은 제3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해야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다. 부당이득 반환을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래야지. 왜? 알면서 샀으니까. 알면서. 그래서 매도인은 제3자 건물주한테 여기가 지금 봐봐. 제3자 병한테, 누가 매도인 갑은 제3자 병한테, 그래서 그 시멘트 값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알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요, 시멘트는 당연히, 그럼 생각을 해봐. 만약에 누가 돈 안 줬다고 하더라도 돈이고 아니고 떠나가지고 시멘트라든가 페인트라든가 벽지는 벽에 달라붙었죠. 뗄 수 있다 없다? 없다. 없으면 독립성이 없다. 독립성이 없는 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부합이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대신 제3자의 권리가 없어졌죠. 제3자 소유권이 없어졌죠. 아까 우리 손실 보상해야 되겠죠. 부당이득의 법리에서 손실 보상을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